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8일 새벽 2시입니다. 9월 28일 70년 전에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해가지고 9월 15일 13일 뒤 바로 70년 전 오늘 지금 사라진 중앙청을 탈환하고 태극기를 올렸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수복 70주년 기념일입니다. 이날 그때와 비슷한 위기에서 오늘날 우리는 새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국민이,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는 공무원이 북한으로 떠내려갔다가 북한군에게 구조되기는커녕 사살되고 불태워진 사건이 난 지 8일째입니다. 아직도 국민 앞에 나타나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지도 않고 북한에 대해서 뭘 요구하는지도 알 수 없는 갈팡질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는, 그게 무슨 소리냐? 김정은이가 먼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김정은 심기 경호에 신경을 쓰고 있고, 김정은이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은 고맙다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 뭐 계몽군주라든지 해가지고 팬클럽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 페이스북에 이 사태를 전략적으로 보는 글을 하나 올렸는데 아주 잘 쓴 글입니다. 북한은 핵무장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핵을 가진 미국과는 지금 한미동맹이 아주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은 고립이 됩니다. 핵을 갖지 않고 고립되면은 핵을 가진 북한 노동당 정권의 김정은 밑으로 기어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권이 가진 친북성 플러스 우리가 핵이 없는 상태에서 핵을 가진 김정은과 대결하고 있다는 이 기본 구도하에서 이번 사건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태영호 씨가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태영호 씨가 아니면 이런 분석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이분이 북한 외교관 출신이니까 북한 시각을 플러스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의 교과서적인 글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는데 넓은 시야에서 깊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글은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으니까 제 설명을 듣고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하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의 글입니다. 25일 공개된 북한의 통지문 한 장에 국민의 생명 안전 남북관계를 놓고 다시 남남 갈등이 점화되더니 27일 북한 경고장 때문에 다시 요동치고 있다. 25일 편지를 통해 이번 사건 해결의 핵심인 가해자 처벌 문제를 공동조사와 시신수습으로 일단 옮겨놓은 북한은 27일 반성은커녕 시신을 찾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영해 침범,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추가 조사 의지를 표명한 우리 정부의 얼음장을 놓은 셈이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에게 사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북한이 시신을 공동으로 찾아보자고 나올 대신 갑자기 영해 침범하지 말라는 강경으로 선회한 것은 지난 이틀간 달라져가는 한국 내부의 흐름을 읽어보고 좀 강경하게 나가도 괜찮겠다는 자신감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에서 북한 편을 드는 세력이, 집권 세력이 있으므로 이제 북한이 한국을 더 만만하게 본다는 겁니다. 적전 분열,
대한민국의 이 판에 김정은 편을 드는 자들 때문에 국군이 아주 곤란하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일 국방부의 대국민 첫 공식 브리핑에서 사살 및 시신 훼손 사실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치를 떨었다. 그러나 25일 북한 편지가 공개되면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가해 책임자 처벌 문제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시신 수습과 사건 공동조사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옮겨갔다. 25일 본인이 속해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의 대북 규탄 결의 채택도 불발되었다.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 현안 질의도 여당 의원들은 김정은 사과 편지의 이례적인 측면에 맞추었고, 본인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판문점에 내려와 냉면 쇼로 한국에서 김정은의 호감도를 순간에 끌어올리더니 얼마 안 되어 냉면 목구멍 발언으로 혐오감이 들게 했다. 남북 공동사무소를 폭파하여 그것이 김정은의 진모습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공개된 진서들을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마음 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안타깝다고 한다. 김정은의 행동폭이 너무 커서 사람들은 어느 것이 김정은의 본 모습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과는 다르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달라져도 이만저만 달라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지난 시기 김일성이나 김정일에게서 볼 수 없었던 사실, 즉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선택폭이 대단히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김정은이 하는 행동이 상당히 유연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유연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이 여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영호 씨의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그는 북한이 핵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오면서 유연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강경과 온화의 큰 스펙트럼을 만들어 놓고 좌에서 우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휘청거리게 만들고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북한의 선택의 폭은 어떻게 이렇게 넓어졌을까? 왜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과연 김정은이 누가 말하는 것처럼 계몽군주일까? 스위스에서 유학했기 때문일까?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다른 점을 이해하는 것이 현 남북관계 주소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핵심이다. 30대 김정은은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도 견줄 수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러한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핵이다. 김정은은 핵무기가 있으므로 남북관계에서는 물론 국내 정치에서도 김일성과 김정일에게서 볼 수 없었던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핵이 남북관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김정은이가 문재인 정권을 갖고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수해 태풍 피해 복구에 전쟁용 살독을 연다고 전 세계에 공개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 김정일도 전쟁용 식량을 몇 번 풀었지만 전쟁용 식량 창고가 비었다는 사실이 미국과 한국에 알려질까 봐 극비에 붙였다. 김정은도 2012년 4월 김일성 생일 100주년 선물용으로 주민들에게 전쟁용 전략미를 풀었으나 그때도 극비에 붙였다. 그러나 이제는 핵무기가 있으니 누구도 북한에 꼼짝 못한다는 자신감을 바로 전략 예비 식량을 푼다는 것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휴전선 일대에서 항상 경계태세에 있어야 할 전선 부대들을 마음대로 빼서 피해 복구와 평양시, 삼지연시 건설 등 후방 지역 깊숙이 이동시키고 있다. 공군이 거의 하늘을 비워놓고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있다. 한국을 향해서는 핵을 가지고 있는 전략 국가 군주지만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핵은 칼집에 넣어둔 채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기도하는 어버이 계몽군주의 이미지를 보여주려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오는 것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제 한국으로부터의 위협은 걱정할 것 없다. 그래서 전선에 배치했던 병력도 과감하게 뒤로 빼가지고 공사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군 장성 진급 보직 신고식에서 삼정검은 칼집 안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했는데 김정은은 이미 핵 보금 사용법을 알고 있는 것이다.
지난 몇 달 동안 남북관계 초점은 우리 국가재산, 국민 생명으로부터 이제는 영토 문제로 옮겨지고 있다. 과거 히틀러가 체코, 폴란드를 점령할 때나 가깝게는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 때도 재산, 생명을 유린한 후에는 영토 강점 순서를 밟았다. 일본인 재산 보호 명목으로 들어오고 사무라이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황후를 불에 태워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영토까지 빼앗았다. 지금 북한이 일본 흉내를 내면서 한국의 주권을 야금야금 먹어치우고 있고 마지막에는 영토, 즉 대한민국을 그냥 삼켜버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이후 생명, 재산, 영토 문제에 마음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세계의 핵 보유국들밖에 없다. 핵무기 앞에서는 그 어떤 합리적인 논리나 국제법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근본 사태 처리 과정을 보면은 북한은 철저히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을 해상에서 6시간 동안 묶어놓고 끝내 상부의 지시를 받아 살해하였다. 북한에서 사람을 목적 달성의 수단, 소모품으로 여기는 행위가 이제는 남북관계로 옮겨지고 있다. 드디어 한국인을 상대로 이런 살인을 하는 단계로까지 되었고, 이게 확대되면은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핵 가진 김정은 앞에서 무릎 꿇고 부들부들 떨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일은 핵이 있으니 남북관계에서 아무 일이나 저질러도 징벌을 받지 않는 영원한 갑, 김정은이가 영원한 갑이라는 인식을 한국에 확고히 심어주려 하고 있다. 핵을 가지고 있는 군주가 핵이 없는 나라와 백성에게 사죄하는 일이 동서고금에 있었는가 싶기다. 남북관계의 핵심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 군이 지켜보는 수역에서 공개 총살했다. 북한은 다음 단계에서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자며 남북이 NLL을 다시 그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히틀러나 일본 제국주의가 썼던 생명, 재산, 생명, 영토 순으로 나올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아니, 물러서서도 안 된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맞서야 한다. 이번 사건의 종착점은 사죄나 시신수습이 아니라 책임자 처벌이다. 적어도 북한으로부터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아내야 한다. 끝까지 우리의 이 단순한 요구를 관철할지, 이번에도 적당히 넘어갈지가 향후 남북관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선택의 기로가 간단하죠. 우리가 이스라엘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식으로 보복을 한다면은 7배로 이스라엘은 보통 한 사람이 죽으면 7명을 죽인다고 합니다. 7배나 보복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이 정권에 있느냐? 그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만큼 한미일 동맹 관계가 튼튼하냐? 의심스럽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사태 전개는 핵을 가진 김정은이한테 핵이 없는 문재인, 더구나 한미일 동맹을 이탈하려고 하는 문재인이 무릎 꿇는 수로밖에 해결될 길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북한은 영토 문제를 건드리게 될 것이다. NLL을 다시 걷자가 한다든지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한국을 먹는 단계로까지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 보유국이고 한국은 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게임에 들어가면은 한국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될 것이다. 대책은 뭐냐? 현실적으로는 한미동맹 강화입니다.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굴복하면은 대통령 탄핵, 하야운동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지지율을 10% 밑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쨌든 태영호 공사의 이 좀 스케일이 큰 분석이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으니까 꼭 일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